안녕하세요, 여러분. 썬돌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저의 어마무시한 책탑을 보셨나요? 약간 자꾸 쓰러지려고 해가지고 위태위태했는데 다행히도 무너지지 않고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20년엔 이미 사놓고 안 읽은 책들 중에서 책을 한번 읽어보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사놓고 안 읽은 책들이 얼마나 있고 어떤 책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제 책장을 털어왔습니다. 이걸 또 다시 꽂을 생각을 하면 막막한데요. 근데 그 최근에 산 책들은 제외를 시켰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더 있는데 정말 다 갖고 오면 책탑을 쌓지 못할 것 같아서 적당히 적당히 챙겨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한 36권이면 1년까지는 아니어도 한 10개월, 9개월까지는 너끈히 읽을 수 있을 만한 권수거든요. 저는 한 일주일에 한 권씩 정도를 읽는 걸 항상 목표로 두기 때문에 1년에 50권, 52권 정도를 읽어요. 이제 물론 플러스 알파가 되지만, 근데 36권이니까 올 가을까지는 책을 사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한 책이 지금 저한테 있지만, 제가 저를 지켜본 결과 책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사놓고 안 읽은 책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옆에는 우선은 비문학을 챙겨서 쌓아봤어요. 근데 신기한 게 여기 있는 책들이 다 분명히 너무 매력적이고 읽어보고 싶어서 제가 산 책들이잖아요. 근데 왜 집에 책장에 꽂히면 눈길이 잘 안 가는지 그게 항상 미스테리인데,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동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는 책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책이 제일 뭔가 끌리시나요? 제목이. 역사 책들이 좀 있고요. 과학 책도 한 권 있고, 미술 책도 있고, 경제. 그리고 이거는 센서티브는 심리학이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책이 있는데, 특히 주로 의식을 하지 않는 한은 저는 소설을 많이 읽기 때문에 편독하지 않기 위해서 좀 일부러 사는 것도 있고, 특히 역사 관련해서는 너무 지식이 전무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사기 때문에 책을 사지만 읽지는 않는 그런 결과가 생기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 비문학 책들 중에서 1월은 지금 거의 다 갔고 2월에 읽을 책 한 권을 골라볼게요. 이 책을 제가 이 대변동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 책갈피가 꽂혀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11월의 세 번째 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작년 11월에 읽기 시작했다 라는 표식이거든요. 이 책갈피인데, 그래서 작년 11월에 조금 읽다가 그 뒤로 읽지 않아서 지금 여기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왜냐면 이게 너무 두꺼워서, 그러니까 재밌긴 재밌거든요. 근데 제가 두꺼운 책에 좀 취약해가지고 읽다가 한 3분의 1 정도 읽다가 저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책, 다른 책들을 읽느라 저의 애정이 식어버린 책. 근데 이게 좋았던 게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 같으면서도 역사적인 이야기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모르던 사실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알게 됐어요. 뭐 예를 들면 핀란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정말 아는 바가 전무했는데, 뭐 예전에 전쟁을 하던 시기의 이야기도 또 적혀져 있고, 이게 각 국가들이 어떤 위기를 겪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변화를 겪는지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지식을 위해서도 좀 도움이 되는 책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이거를 나머지 3분의 2를 2월달 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권, 한 권 골랐고요. 그러면
역사 관련된 책을 좀 보여드릴까 봐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정말 제목이 너무 끌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역사에 대한 그런 공부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사책이고, 이 보면 역사란 무엇인가, 이 E.H. 카의, 이거 굉장히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이 책은 산지 정말 오래됐어요.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을 읽으려고 이게 선정이 돼서 샀는데 하필 제가 그 모임을 못 가게 되는 일이 생겨서 책도 안 읽어가지고 네. 한 장 읽었으려나? 10, 17페이지에 이렇게 끝에가 접혀 있는 걸로 봐서는 한 20페이지까지는 읽었나 봅니다. 근데 전혀 기억이 나질 않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세계사는 너무 제목이 끌려서 샀는데 이게 제가 이 책을 사놓고 친구랑 뭐 얘기를 하다가 나 이 책 사놨다 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긴 짧은데 너무 짧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역사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읽기에는 너무 버겁다는 거죠. 그 말을 듣자마자 이게 애정이 확 식어가지고 이 책은 나랑 어울리는 책이 아니겠다 싶어서 안 읽었었어요. 일단 저 대변동이라는 책이 역사를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읽으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읽고, 이거? 과학책 제가 전공이 과학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과학책은 잘 안 읽는 편인데 이거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저자분이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저자분이 제 친구의 친구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이제 이 책 사진을 보내주면서 자기 친구가 쓴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농담을 하나? 농담을 하나 싶었는데 진짜여가지고 뭔가 더 궁금해져서 읽어보려고 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문과생이 쓴 과학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추측을 해보자면 굉장히 쉽게 썼을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 과학적인 내용이 궁금하다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풀어냈을까가 궁금해서 그럼 이 책도 대면동과 함께 읽어보는 걸로. 네, 그럼 이제 소설을 좀 살펴볼 텐데 소설은 권수가 많아서 지금 이 앵글에 다 안 들어와서 우선은 제가 먼저 읽고 싶은 책들 위주로 쌓아봤습니다. 제목들을 보시면 뭐 쿤데라 책도 있고 보후밀 흐라발이라는 작가의 책도 있고요. 카프카의 책도 있고 까미, 그다음에 릴케 이렇게 있는데요. 우선은 제가 최근에 그 밀란 쿤데라의 무의식의 축제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걸 두 번을 읽었어요. 되게 얇은 책인데 그러니까 한 번 읽으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두 번을 읽고 독서 노트도 쓰고 했는데 일단 밀란 쿤데라의 책은 계속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다시 곱씹어 보게 되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좋아하는데 그 무의미의 축제도 너무 재밌어서 이제 다른 책들도 읽어보려고 좀 샀고요. 제가 쿤데라의 책을 한 세 권 정도 읽었는데 그 세 권 다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쿤데라를 더 깊이 있게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읽을 책은 이거를 읽어보려고요. 농담이라는 책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살짝 봤는데 제가 그동안 그 밀란 쿤데라의 책을 읽을 때 항상 이 저자가 그 전지적 작가 시점을 쓰는 걸 좋아하고 또 그 작가 본인이 이 책 속에 개입하는 걸, 그러니까 이 책 속에 등장하는 거? 그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그 예능 프로그램에 PD들이 출연하듯이, 그러네요. PD들이 출연하듯이 이제 이 작가가 자기 소설에 등장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이 책은 처음에 쓴 책이어서 그런지 시점이 1인칭 시점인 것 같아요. 나는 고향에 와 있었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나는이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책이 1인칭 시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왠지 더 읽기 쉽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등장인물도 막 너무 많고 시점이 계속 바뀌어서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이 책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서 살짝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책들도 순서대로 다 읽어보고 싶은데 제가 이 소송이라는 책을 이건 카프카의 책인데요. 이거를 계속 이 앞에서만 계속 맴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읽었다가, 다시 읽었다가, 다시 읽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번역의 문제인 건지, 그래서 다른 출판사의 책으로 한번 읽어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제가 카프카도 정말 변신을 읽고 너무 반해서 좋아하는데, 이 책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를 바꿔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가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한국에서는 막 그렇게 유명한 작가가 아닌데 보흐밀 흐라발이라는 작가예요. 제가 이 작가의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제가 서점에서 책이 예쁘길래 딱 들어가지고 펼쳐서 앞에를 좀 읽어보잖아요. 정말 과장을 하자면 막 그 책에 막 빨려 들어가는 정말로 이 책 안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책은 사야 돼 하고 바로 사서 읽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취향 저격이었고 근데 이제 그 작가의 책이 한국에는 아직 많이 번역되지를 않아가지고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영국왕을 모셨지라는 책이 있길래 구입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책까지 재밌을지는 아직 이걸 읽어봐야 알 것 같고 이 보흐밀 흐라발이라는 사람도 체코 작가예요. 지금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어요. 이 카프카도 그렇고 밀란 쿤데라도 그렇고 다 체코 작가. 그러니까 밀란 쿤데라는 사실 프랑스로 건너가서 이제 작품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그 본인도 자기 어떤 본질이나 이런 건 고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작가가 이제 우선은 체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코에서 태어난, 정확히 얘기하자면 체코에서 태어난 그래서 내가 되게 체코랑 잘 맞나 보다 싶었어요. 왠지 뭔가 모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봄에 한 3월쯤에 프라하로 여행을 떠나려고 지금 뭐 아직 비행기 티켓을 사진 않았지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체코에서 태어난 작가들의 책과 이렇게 공명이 잘 될까? 왜 이 책들이 좋을까? 이 작가들이 좋을까? 라는 거에 대답을 조금 구하러, 물론, 가서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겸사겸사 여행도 하고, 그 나라의 분위기를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여행을 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월, 3월, 2월까지 이 소설은 이렇게 3권을 읽어보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벌써 이렇게 5권의 책이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책을 정할 수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책을 빠르게 읽는 편이 아닌데다가 여기에 있는 책 말고도,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산 책은 뺐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산 책들 중에 빨리 읽고 싶은 책도 있고, 또 제가 간간히 그런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기도 하는데, 그 받은 책들은 또 빨리 읽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5권에서 플러스 알파가 더 있는 셈이어가지고, 이 정도로 책을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선정하고 또 이 책을 다 읽게 되면 다시 책탑을 쌓아놓고 거기서 또 책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그 책탑들 중에서 저거 재밌겠다, 내용 궁금하다 하셨던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짤 때 그 책을 꼭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또 찾아올게요. 안녕.